우리 찐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무턱을 관심사로 상담을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무턱 수술을 주제로 상담 오시는 분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뭔가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데 대부분 눈, 코에서만 문제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무턱이 뭐냐고요? 턱이 이렇게 무처럼 생긴 거냐고요? 무턱이란 없을 무자를 써서 턱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턱이 없을 리는 없고 그냥 작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참 턱이 작은 게 뭐 그렇게 문제라고. 옳거니 맞아요. 턱이 작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될 건 별로 없고요. 단지 그냥 미용적으로 입이 좀 튀어나와 보여서 세련된 맛이 없고 지적인 면이 좀 덜해 보이고 멍해 보이는 느낌, 사람이 좀 가벼워 보여서 신뢰감을 주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표적인 무턱 연예인으로는 유재석 님이 있는데요. 닥터진도 이분을 연예인으로서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왠지 이분이 하는 그 광고, 특히 은행이나 보험 광고 이런 거는 그렇게 좀 신뢰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나만 그런 건가? 입술을 꼭 다물기가 좀 힘들어서 턱에 호두주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턱 수술 후에 이런 호두주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턱이 교정되면 짠! 좀 더 세련돼 보이면서 지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그런 인상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 무턱 수술이 필요할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무턱의 기준은 정면보다는 측면에서의 계측이 미용적으로 더 중요한데요. 측면 모습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리케츠 에스테틱 라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리케츠 미용 라인은 코끝점과 턱끝점을 연결하는 라인을 그었을 때 이 선하고 윗입술은 약 4mm, 아랫입술은 2mm 정도 떨어져 있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대체로 코가 좀 높고 구강이 들어가 있는 편인 서양인들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양인들은 아무래도 코가 좀 낮고 구강이 돌출된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끝과 턱끝을 연결한 라인이 입술하고 만나는 정도까지도 이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턱이신 분들을 교정하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필러가 있어요. 이 방법은 비용도 저렴하고 회복기간도 짧아서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닥터진은 턱 필러는 시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턱 필러가 뼈를 녹인다. 이런 황당한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이렇게 덩어리로 주입하는 필러는 시술 직후에는 돌출도 되고 모양도 좀 뾰족하지만 얼마 안 가서 필러가 미처 다 흡수되기도 전에 그 모양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벌써 흡수가 다 됐네? 하고 자꾸 반복 시술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 무게 때문에 마치 파라오 수염처럼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턱 필러 시술은 하지 않고 있어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턱 필러 중독이 되실까봐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도 영 미련이 남으시다면 그냥 딱 한두 번 정도만 시험 삼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턱끝 전진술 같은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턱끝을 절골해서 돌출을 시키면서 무턱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고요. 절골 각도에 따라서는 정면에서 봤을 때 턱의 길이를 이렇게 늘려줄 수도 줄여줄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닥터진은 이 수술은 하지 않지만 이 수술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사람마다 뼈의 두께가 다 달라서 뼈가 얇은 분은 전방 돌출을 충분하게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절골 부위에 이렇게 2차 각도 잘 발생해서 턱 라인이 좀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전신 마취도 필요하고요. 수술이 좀 크고 힘들기 때문에 단순 무턱만을 교정하는 방법으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무턱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은 아니고요. 비대칭 같은 어떤 턱의 골격에 문제가 많으신 분이 그 문제를 교정하면서 함께 병행하기에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보형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형물은 주로 고어텍스나 실리콘을 사용하는데요. 부작용으로는 모든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변이라든가 염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닥터진도 예전에는 고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어텍스를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어텍스는 몇 년 지나면 이거 수술한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볼륨이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염증도 좀 잘 생겨가지고요. 지금은 실리콘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뒤로는 아직까지 염증이 나타난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실장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무턱 수술 해드린 지 한 10년 정도 되셨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으신데 제가 잘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요, 혹시 다른 부작용 생기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턱끝 비대증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수술이 과격하지 않고 회복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단순 무턱만을 교정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근데 보형물 사용하면 뼈를 침식한다는데요? 뼈에 빵꾸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형물이 뼈를 침식해서 빵꾸 나는 게 아니고요, 뼈의 자리를 잡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골 조직이 계속 생성과 흡수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뼈에 압력을 받는 부위는 흡수가 좀 더 많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뼈의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오히려 보형물이 겉돌지 않고 고정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작용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뼈를 파고 들어가서 빵꾸를 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닥터진이 상담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닥터진의 그런 원칙 중에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무턱 수술이에요. 왜냐면 이 무턱 수술은 이 수술이 정말 효과적일 만한 분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닥터진이 먼저 제안해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부위하고 함께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면요, 다들 그러세요. 원장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렇다고 아무나 이 수술을 한다고 다 효과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언제나 수술은 꼭 필요한 분이 꼭 필요한 수술을 하실 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맨 부작용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우리 찐이 여러분들 수술이든 시술이든 장단점을 잘 알고 신중히 결정해서 나쁠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은 좋겠다, 이런 닥터진이 있어서. 그러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개소리 집어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